사람들은 사랑을 나누고 또 가족이라는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가죠. 그래서 결혼을 선택합니다. 누군가 결혼은 하늘에서 맺어지고 땅에서 완성되는 고귀한 결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뭐 자유롭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뒤에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면 더 자유롭고. 그래도 지금 힘들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 돼. 나를 이제 아껴주고 그런 사람하고 나는 그게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결혼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시대 청춘 남녀들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결혼식 비용도 들고 연애를 하는 것도 이제 연애 비용이라는 게 들잖아요. 출산이라는 게 여성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엄청 많이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은. 지지고 사는 것보다는 여행 다니고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본인한테 투자하는 살겠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청춘 남녀들. 그들은 지금 결혼 파업 중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늦은 저녁 식사를 합니다. 독립생활 11년째. 이젠 혼밥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눈치 보였는데 그런 거 많이 사라졌어요. 요즘엔 이렇게 사 먹는 음식보다 나만을 위해 누군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습니다. 전 33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는 남자입니다. 오늘따라 쓸쓸한 골목길. 이런 외로운 기분을 달래주는 건 저의 사랑스러운 고양이들 뿐입니다. 와, 그래 큰 놈 와. 역시. 사실 6마리의 고양이보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입니다. 그런데 만나기가 쉽지 않네요. 항상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한 30 정도 되면은 난 결혼할 거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30이 되어 있더라고요. 35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31가 되니까 결혼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빨리 뭔가 하지 않으면 나는 결혼이 되게 늦어지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정규직 취업에도 성공했지만 막상 결혼을 생각하니 걱정부터 앞섭니다. 35에 결혼해서 애를 바로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 1년, 2년 정도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 나서 애가 커갈 때 제 나이가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많이 못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평생 첫사랑을 지킨 순애보적 사랑을 그린 영화 노트북입니다. I love you. I meant what I said when I gave you that ring. I love you, Anne. But I want you for myself. 저런 애절한 대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순수한 사랑 어디 없을까요? 너무나 사랑이 깊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를 느껴서 저는 그래서 이 노트북 이 영화 되게 좋아해요. 한 1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에선 이루기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배고파. 결혼 문제는 대한민국 미혼이라면 누구나 갖는 고민이죠. 이 두 사람은 제 절친들입니다. 슬프게도 현재 여자친구가 모두 없습니다. 33살 동갑인 친구 한솔이는 대기업을 다니다 뜻한 바가 있어 자발적 백수가 되었고 36살인 주은이 형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죠. 홍기가 꽉 찬 남자 셋이 모였으니 오늘의 안주는 당연히 결혼 이야기입니다. 보통 4년제 나오면은
뭐 몇십 프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다 빚지고 나오는 거잖아. 대출 받고 이것저것 내다 보면 돈이 없어. 아 진짜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 근데 중요한 건 생활비가 또 문제가 아니야. 더 큰 거. 내가 남자랑 결혼을 하면은 약간 좀 안정적인 삶? 그치 안녕 그게 필요하지. 근데 그러면은 월세는 안 돼. 최소한 전세야. 네. 근데 서울 시내 봐봐. 그럼 전세 무조건 1억 이상이야. 근데 부모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집을 들어가. 또 빚을 또 져야 돼. 남자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 그치. 왜냐면 맞아. 무조건 남자가 집을 해와야 된다 이런 부담감? 오늘도 신세 한탄만 하게 되네요. 장가갈 수 있을까? 왜 장가갈 수 있을까? 올해도 가는데 장가갈 수 있을까? 누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오늘처럼 그렇게 장가갈 수 있을까? 내 친구들 하나 둘씩 떠나가고 설마 했던 내 친구마저 떠난다. 운명적인 사랑도 잘 모르겠고 여자 마음은 진짜 모르겠다. 오늘도 검토해야 할 사건 서류들이 한가득입니다. 제 직업은 손해배상 사건 전문 변호사죠. 나이는 39세, 아직 미혼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지난 7년간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며 사법고시 패스에 성공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까지 통과한 제게도 결혼은 여전히 패스하기 힘겨운 숙제입니다. 네, 30대 후반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 만날 사람도 많지 않고 일단 기회가 드물어지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정말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사실 공부 이외엔 한눈 팔 시간조차 없었죠. 목표인 변호사가 되고 나자 어느새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약간 만만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너무 좀 따지고 될 것 같고 이런 인상이 있나 봐요. 이게 결혼 등급 ABCD 쭉 매기잖아요. 뭐 A가 제일 좋은 거고 밑에 제라고. 그런 여자는 D인가 그런데 시험 붙고 사법 시험 붙은 여자는 F다. 맨맛에 봤다는 게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저희 여자 친구들은 한 명밖에 결혼을 안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거의 다 결혼을 했고 남자는 그 스펙이 결혼하기 좋은 조건이 되는 반면 여자는 그 스펙이 결혼하기 안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나이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남자들은 다른 여자 찾아서 결혼하고 여자들은 계속 남고 이런 거죠. 주말 오후 즐거운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소속된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인데요. 만날 때마다 제 결혼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제가 결혼 못하는 이유 오늘 제대로 듣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동갑인데 동갑은 분명 충분히 많이 있는데 저는 39세로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아, 진짜 짜증나 정말. 28살 된 뭐 지방대 출신의 여성이 있다. 35살 된 서울대 출신의 여성이 있다. 그러면 한 80%는 다 1번을 택해. 진짜요? 그럼. 왜냐면 그렇구나. 사실 어린 여성, 젊은 여성이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은 더 건강하고 그다음에 좋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남자들이 보수관념을 못 바꾸더라고.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정책도 그래. 45세까지만 지원이 나와. 지원이 나와요? 45세 지나면 지원이 안 나와. 야, 45세 지나면 좀 포기해야 되겠다. 너무 슬픈 얘기가 오늘 가득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고등학교 친구가 있거든요. 29에 결혼을 딱 했어요. 해갖고 지금 애가 2명인데 한 명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한 명은 유치원인데 이제 와서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삶이 사라지는 걸 보고서 자기 인생이 진짜 끝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그냥 저도 제 인생 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제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 보면은
애기 보느라고 자기의 시간이 없어요. 근데 선택지 자체가 정말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성격만 본다라고 해도 그 상대방들이 제가 이렇게 거절되는 경우도 많고. 자기의 약한 모습 어떤 조금이라도 틈은 안 돼. 그러니까 맞아요. 상대방이 못 들어와요. 그렇죠. 이게 찔러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찔러볼 수가 없어 상대방이. 그걸 모르겠어. 뭐 어떻게 줘야 되는 거야, 틈을. 외모도 약간 너무 단아해. 너저분해야 돼? 제가 보기에 너저분해야 돼? 한복만 안 입었지 달아요. 좀 약간 클래식해. 이렇게 나이를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으니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저랑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니까요. 뭐 상대방 남자분들이 나이 때문에 저를 뭐 아우팅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그래도 저랑 이렇게 인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뭐 그렇죠. 네. 세상 어딘가엔 나이에 대한 편견이 없는 그런 멋진 내 남자가 존재하겠죠. 시집갈 수 있을까? 누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남들처럼 그렇게 시집갈 수 있을까? 퇴근 시간이 다가오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입니다. 부동산 경매일을 시작한 지 10년째. 요즘 매일 야근의 연속입니다. 나이는 36세. 아이를 무척 좋아하는 결혼이 하고픈 남자입니다. 제가 이런 거 준비를 또 잘하잖아요. 저를 보며 사람들은 일 중독자라 합니다. 계약 건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니 돈을 더 벌기 위해선 더 열심히 뛸 수밖에 없죠. 저희 팀장님이 너무 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일밖에 모르다 보니까는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나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좀 일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능력이 돼서 내가 자녀분들을 약간 좀 뭐 교육이다 뭐 아니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부동산 선택하게 된 거예요. 제 꿈은 경제적 능력을 갖춘 좋은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직장 근처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차비와 시간을 아낄 수 있죠. 전 이곳에서 월세를 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장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때까진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을 생각입니다. 밖에서 사 먹는 음식보단 시간이 되면 직접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어쩌면 혼자 살아갈지도 모를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죠. 남들은 웬 청승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나름 흐트러짐 없이 제 생활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친구들 만나면은 술밖에 안 먹으니까요. 혼자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덜 먹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때론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삶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아빠가 될 기회를 잃는다는 건 상상하기 싫은 일입니다. 전셋집이라도 하나, 전세도 그냥 전세 말고 좀 이렇게 애 좀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전세 정도는 준비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동산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정도 돈이면은 약간 좀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 하나 장만해놓고 결혼 시작을 하면 좀 어떨까 싶어요. 제주도에 사는 고향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독사 했는지. 아, 고독사 했는지. 너같이 이렇게 혼자 사는 애들이 너무 많아 주변에. 근데 왜 나한테는 왜 관심을 좀 안 갖냐? 좀 관심을 좀 가져야지. 이 친구가 가장 부러운 건 두 아이의 아빠라는 것입니다. 얘나 안녕. 아이 이뻐. 얘나 여기 아팠어요. 아 얘나 거기 아팠어? 어이구 어떡하. 어이구 삼촌이 호해줄까? 장가를 갔어.
가서 후회하든 안 가서 후회하든 해보는 게 낫다고 보고, 개인적인 시간이나 이제 그런 건 좀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가족들이, 구성원들이 생긴다는 게 좋지. 뭐 장가 가라고? 너까지 왜 그래? 알았어, 삼촌 장가 가서 얘나 동생 만들어줄게. 응, 안녕. 그런데 왜 눈물이 날까요? 아, 너무 부러워서. 너무 부러워요, 진짜. 너무 이뻐서. 그리고 애들이. 자녀가 생기고 또 크고 뭐 그거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은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지하방 단칸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이 일자리를 잡고도 끊임없이 내가 어디로 옮길까 고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좋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 경제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